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박쌤입니다. 벌써 10월 초가 내일 모레입니다. 결국은 메디케어를 신청할 기간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메디케어 2026년 큰 변화 시작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6년도 변화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변화와 또한 소셜 연금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자, 2026년도 예상하는 메디케어입니다. 왜 예상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메디케어도 그렇고 소셜연금도 그렇고 10월 중순에서 말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예상 금액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스탠다드 파트 B 보험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현재 파트 B는 한 달에 185불을 지불하고 있었는데요. 2026년도에는 11.6%가 인상된 206불 50센트가 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 B 보험료만 올라리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조금씩 다 올랐는데 파트 B에 대한 디덕터블은 257불에서 288불 그러니까 12%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185불을 냈었느냐? 아니 2026년도에는 206불 50센트를 낼 것이냐? 라는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파트 D 그러니까 약보험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보험비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득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싱글 같은 경우에는 10만 9천 불 2026년 예상 금액입니다. 10만 9천 불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21만 8천 불이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엑스트라로 본인이 내야 하는 파트 B 프리미엄과 파트 D 그러니까 약보험에 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낼 것이다라는 게 예상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도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나 더 낼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끝없이 많이 내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최대로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소득의 내용은 싱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500,000죠. 50만 불. 부부인 경우에는 75만 불 이상의 소득이 되시면 최대로 많이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라고 얘기하면 파트 B 보험과 그리고 이 알마라고 불리는 추가 보험료를 합쳤을 때 총액이 한 달에 702불 10센트 그리고 파트 D 약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약 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추가로 내야 하는 최대 금액은 91불이 한 달에 더 내야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많은 은퇴자들은 사실 소셜 연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기본 소득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소셜 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셜 연금에 대한 금액도 예상 금액이라는 것 알려드릴게요. 2026년도 소셜 연금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인상 정도는 2.8%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웬 콜라? 마시는 콜라 아니고요. 이게 Cost of Living Adjustment 그래서 매년 메디케어가 우리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매년. 그래서 그 가치, 인플레이션에 따라 이것을 올리곤 하는데요. 결국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인플레이션 정도
를 알아본 후에 정부에서 결정하기를 2.8%를 인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에 소셜연금 평균이 한 사람에 1,976불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8%가 인상하게 되면 2026년에는 2,027불 정도가 에버러지,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B의 프리미엄은 11.6%가 올라가고 파트 B의 디덕터블도 12%가 올라가는데 결국은 소셜연금은 2.8%밖에 안 오른다라는 게 사실은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 오르는 소득에 비해서 물가가 좀 더 보험비가 좀 더 높아질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변화한 메디케어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우편으로 이 메디케어 NU 2026년도 책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자, 영어로 된 책자 말고 한국어로 된 책자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밑에 댓글창에다가 이 한글로 받아볼 수 있는 PDF 파일에 주소를 달아놓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그쪽에 가셔서 보셔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가서 직접 찾아볼 수 있는 URL 번호를 여기다 놓았으니 한번 직접 찾아가셔서 전화기에 다운로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디케어 앤 유, 메디케어 똑같은 거 아니야? 매년 똑같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이 책자를 봐야 하는 거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봐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A, B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에 관련된 거 내가 내야 하는 비용의 차이점을 알아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또한 보험 내용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또한 약보험 그리고 약보험이 커버하는 약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아니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보험 혜택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내가 이 책자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 말이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험 회사마다 내가 가입한 플랜마다 그 플랜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하신 분도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앤 유에 관련된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어드밴티지 플랜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승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플랜 자체가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포함하고 있는 혜택, 적어도 혜택 플러스 무언가를 만들어야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 플랜을 승인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메디케어의 커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 수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미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처음 저를 만나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제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간단하겠지만 간단하게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어드밴티지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흔히 얘기하는 요렇게 생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지원해주는 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신 어토리제이션이 특히 필요 없이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게끔 만들어진 보험인 것과는 달리 이 어드밴티지 플랜은 사보험회사에서 메디케어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보험으로 이 사보험 회사가 만든 각각의 보험을 통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끔 만들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사보험회사에서 이 의료보험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보험회사의 보험을 받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 안에서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게 비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프리어토리제이션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그 비용을 처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디케어 앤 유 2026년도의 책자 제일 첫 번째에 나온 가장 중요한 점, What's new and important? 그러니까 무엇이 바뀌었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에 관련된 것을 하나하나 라인 바이 라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처방약에 대한 지불을 한도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약품 보장, 그러니까 파트 D, 약보험이죠. 있는 경우에 연간 파트 D에 대한 약품 본인 부담은 2026년에 2,100불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에 도달하면 남은 연도 동안 보장되는 파트 D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공동부담금이나 공동보험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는 한국말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게 있죠. 비싼 약, 그러니까 티어 3 이상을 드시거나 혹은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최대로 내가 약값으로 혹은 약 비용으로 써야 하는 최대 금액이 올해부터 2,000불이로 제한되었습니다. 자, 그 2,000불이 결국은 내년에는 2,100불로 늘어납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100불 정도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있는 약보험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이 Medicare Prescription Payment Plan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티어 3 이상,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 이상의 복용을 하시거나 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첫 몇 달에는 이 디덕터블과 코인슈런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약값으로 쓰셔야 했을 겁니다. 특히 1월, 2월, 3월 요 앞에 3개월 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약 부담금을 내셨을 텐데 아무래도 은퇴자이다 보니 한정되는 돈이 있어요. 우리가 써야 하는 돈이. 그것을 첫 몇 달에 왕창 내려가니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룰이 이 Medicare Prescription Payment Plan이라고 얘기를 해서 1년 동안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26년도에는 2,100불이 맥시멈 아웃 파켓인데 그 부분을 달달이 쪼개서 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이 Medicare Prescription Payment Plan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내가 가입한 약보험 회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나 이거 가격이 너무 힘들어서 Medicare Prescription 이 Payment Plan에 가입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약을 찾으러 갈때 약값을 약국에 지불하지 않고 약은 그냥 받아오시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에 달달이 지불하는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나 Medicare Prescription Payment Plan을 하기를 원해 라고 하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은 별로 비싸지 않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네릭 브랜드. 그런 분들은 사실 필요 없는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말씀드린 것처럼 티어 3 이상 비싼 약을 내시고 대체로 매년 이 맥시멈 아웃 파켓을 그대로 다 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먼뜰리로 내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비싼 약에 대한 것을 약 회사와 제조사와 협상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메디케어가 다이렉트리 약을 만드는 회사들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조정하는 약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우리 가입자들이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많이 쓰는 브랜드 네임 중에 특히
컴페티션, 결국은 지네릭 버전이 없는 경우에 대한 약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2026년도에는 10개의 약을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 그 약이 상당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약일 거예요. 이 약들을 보시면서 호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약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엘리쿠스, 절디언스, 그리고 제랄토, 주노비아와 같이 이렇게 비싼 주사, 약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0가지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약 제조사로부터 지금 디스카운트를 받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 이미 다이아비리에 관련된 약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35불로 코페이를 줄여놨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큰 것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약값을 줄였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027년에도 15개지의 약을 지금 조정할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신 것은 오젬픽도 있고 위고비 약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후배도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약값을 줄이는데 나는 굉장히 중요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값을 줄이는데 보험회사를 바꿔서 약값을 줄일 수도 있지만 소득에 따라서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플랜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엑스트라 헬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엑스트라 헬프는 리미티드 인컴,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득이 조금 적은 분들을 위해서 메디케어가 지원해주는 약에 관련된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금과 디덕터블, 코페이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디덕터블만, 어떤 분들은 보험금만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면 메디케이드를 안 받아서 이 엑스트라 헬프는 받지를 못하겠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디케이드보다는 소득 레벨이 한참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약값 절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이 메디케어 처음 신청하실 때 이 엑스트라 헬프를 지원하시겠습니까? 라는 편지를 받았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해서 내가 승인받으면 나는 적은 금액으로 약을 탈 수 있고 승인받지 않으면 사실은 노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러니 웬만하면 저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청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1800-772-1213 전화하셔서 이 엑스트라 헬프를 내가 신청하고 싶어 해서 전화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Apply for Extra Help Online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셔서 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인 ssa.gov에 가신 다음에 메디케어를 선택하시고 이 Part D Extra Help의 라인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약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약값은 본인이 가입한 약값 플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플랜마다 본인들이 취급하는 처방약의 종류가 다르고 취급하는 처방약을 이렇게 티어 1부터 티어 5까지 레벨을 정하는 것도 보험회사가 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티어가 각자 다르고 취급하는 처방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약이라도 가입한 보험 플랜에 따라 내가 지불해야 하는 약값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셔야 하는 것은 이 같은 약이라도 이 플랜에 따라 어느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처방을 받느냐에 따라 가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약 보험마다 본인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preferred. 그러니까 좀 더 자매 결혼을 잘 맺은 약국에 가서 약을 타면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 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약국에 가시면 조금 더 비싼 가격, 그러니까 스탠다드 비용을 내시면서 약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약보험 회사를 바꾸신 경우 똑같은 약국에 가서 가셨어도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 약 플랜에 따라 갈 수 있는 약국이, 그러니까 프리퍼 되어 있는 약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부분은 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비싼 약 먹는 경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티어 2 그래서 지네릭 버전이었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 내가 코페이를 내고 약을 먹었는데, 올해에는 상당히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 티어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티어가 예전에는 티어 2였는데 올해는 티어 3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약을 꼭 먹어야 몸에 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회사에게 나 이거 티어 3인데 나 비싸서 못 먹겠어. 나 이거 티어 2로 내려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게 그냥 혼자서 전화하셔가지고 할 거는 아니고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은 어토리제이션을 받아야 하는 말과 같은데요. 익셉션을 만들어서 보험회사로부터 나에게 이 비싼 약을 한 단계 낮춰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익셉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코인슈런스나 코페이를 적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과 그리고 그 티어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티어 5에서 티어 1으로 내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한 단계만 낮춰줄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티어 3 약을 먹으시는 분들, 왜냐하면 티어 3 이상부터 디덕터블을 내야 되기 때문에 티어 3 있는 약 같은 경우에는 티어 2로 내려주세요 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2026년도 메디케어 변화 2 중에는 또 뭐가 있느냐? 귀하에게 필요한 의료 충족하기 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이제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의 필요에 맞게 의료를 조정하고 맞춤화하는 고급 1차 진료 관리 서비스 비용을 매달 지불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귀하의 치료팀 또는 제공자 등에 대한 상시 접근 권한을 귀하에게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무슨 소리냐면 주치의 중에서 어드밴스 프라이머리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가 있게 됩니다. 이 주치의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페셜리스트와 다이렉트리 컨택을 해주고 매니지먼트를 완전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주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와 의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리퍼럴뿐만 아니라 약이며 어떠하게 이 사람의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가 가능한 주치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 주치의가 여러분들의 동의에 의해서 메디케어는 그 주치의에게 매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좋은 점은 담당 의사가 모든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매니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좋은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 매달 나가는 비용이 생기게 되면 코페이며 디덕터블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게 여기서 핵심 요건입니다. 특히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 중에 플랜 G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코페이나 디덕터블 많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파트 B 디덕터블만 있으니까. 하지만 하이 디덕터블 플랜 G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본인이 디덕터블까지는 페이를 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원치 않으시면 굳이
오케이 하실 필요는 없겠다. 만약에 그런 주치의가 있어서 컨센트를 받으려고 한다면 본인이 잘 결정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메디케어 번화 3번은 메디케어는 컴퓨터, 이 CT를 통해서 대장암 검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매 10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CT로 하는 콜로노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60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자주 내가 대장 내시경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지불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될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준다.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의사가 대장 내시경 혹은 이 결장건 검사 중에서 용종이나 기타 조직을 찾아서 제거를 해버리면 본인은 의사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 승인 금액의 15%를 지불합니다. 요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제 검사하는 거는 무료로 되는데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만약에 검사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용종을 발견했어. 이제 그렇게 되면 파트 B의 내용인 20%가 아니라 원래 20대 80으로 내내야 되는 보험금의 15%를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플랜 G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인 파트 B 디덕터블만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하이 디덕터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비용도 거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6년도 메디케어 번화 네 번째는 메디케어가 사기에 맞서서 싸우고 낭비를 줄이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기 및 의료 신원 도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디케어 서머리 노티스라고 해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고 이 진료의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페이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끔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를 집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medicare.gov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셔서 내가 받은 서비스를 정말로 이 의사가 차지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메디케어 의료보험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썩 좋은 의사 선생님 병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자가 받지 않은 진료를 거기에 추가해서 돈을 더 받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 물론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플랜 G를 가지신 분들은. 하지만 그 외에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졌거나 혹은 다른 어드밴티지를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기죠. 만약에 그런 것을 보신다면 1-800-633-4227로 전화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1800-633-4227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메디케어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준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는 메디케어가 디지털로 변화합니다 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온라인으로 가시면 이 책자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메디케어 요약 통지 이 MSN이라는 것을 받아볼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편지로 나가면 우표값도 내야 되고 편지값도 종이값도 내야 하고 잉크값도 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와주시려면 medicare.gov를 가셔서 거기 가셔서 본인 계정을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 온라인 버전으로 받으시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게 핵심 요점입니다. 올해 2025년도 6년도는 사실은 우리가 정부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금액을 줄이는데 지금 목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내가 혜택을 부족하지 않고 쓸 수 있는지 제가 예상하는 방법 한번 예상하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혹은 메디갭이라고 부르는 추가 보험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보험금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장기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플랜을 좀 낮춰서 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현재 65세가 되시는 1960년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서플리먼트 플랜 같은 경우에는 플랜 G죠. 아마 플랜 G에서 N으로 혹은 하이 디덕터블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건강해야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건강심사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 메디캡 플랜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이 나빠져서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내가 메디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다른 회사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심사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딱 멈춰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몇몇 주에서는 이 birthday right이라고 하는 있는 주가 있습니다. 이 birthday right이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일리노이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이게 뭐죠? 메릴랜드, 네바다, 오클라호마, 오레곤, 유타, 버지니아 같은 주와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캡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생일 때쯤 되면 본인이 지병이 있더라도 같은 플랜, G 플랜에서 G 플랜, N 플랜에서 N 플랜, 혹은 하이 디덕터블에서 하이 디덕터블 플랜 중에 같은 레벨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의 가격을 비교해서 옮길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밑에 주에 있는 주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일 때쯤 내가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이 가장 적합하고 저렴한 보험인지 쇼핑하시고 바꿀 수 있으시다면 바꿔도 된다라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어드밴티지 플랜도 사실 올해에는 상당히 많은 보험회사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PPO 플랜을 없애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엑싯, 이미 마켓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보험회사들은 이 PPO 플랜은 non-commissionable, 그러니까 이 브로커, 저 같은 브로커가 가입자들을 도와줄 수 없게끔 커미션을 주지 않아서 그 서류조차도 신청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PPO를 선택하신 분들은 사실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PPO 플랜을 가입하셨던 분들이 메디케어 갭에서 특히 하이 디덕터블 플랜 G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드밴티지 기브백 플랜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는 소셜 연금 인상보다 다른 제품들의 비용이 너무 많이 오른 관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브백 플랜으로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내역을 좀 더 늘리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값의 티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값의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 그 부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약 보험 회사들이 non-commissionable로 바꿔서 올해에는 많은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이 약에 관련된 것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이 사실은 가장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많은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이 본인이 돈을 벌 수 없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경향이 매우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브로커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접 medicare.gov를 들어가셔서 본인이 계정을 만들고
약을 집어넣으시면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약 보험들을 쭉 보고 비교 가능하다라는 것 알려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5개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쓰고 있는 시스템을 오픈할 테니까 여기에 있는 박쌤.net/medicare_self로 들어가시면 본인이 사시는 지역 짚코드를 집어넣고 본인이 드시고 있는 처방약을 넣게 되면 제가 보는 그대로의 시스템으로 비교 가능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내가 원하는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보실 수 있다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6년도 변화하는 메디케어의 변화점과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변화에 관련돼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저에게 상담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카톡으로, 그리고 이메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알려드릴게요. 여기 밑에 있는 주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험 가입까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아무래도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올해의 변화된 플랜의 변화와 또한 약값에 대한 것은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이 가입하여 있는 플랜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 플랜인지 비교하시고 선택하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AEP라고 불리는 연중 가입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본인이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희망합니다.